전 저희 대구 시민 한 분이 31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낯선 바이러스와의 전쟁. 병원에는 자리가 없고 의료진은 부족하고 사상 처음으로 겪는 초유의 사태에 기존의 대응 지침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구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긴박했고 자칫 잘못하면 대구도 우한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들이 많이 앞섰고 18일 날 신천지 신도들이 좀 이렇게 확진이 되어지고 이게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 김영희 실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경수 교수님하고 그다음 김건혁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밤 자정쯤에 두 분 다 시청으로 들어오셨어요. 자연스럽게 시작해서 시청의 대응 조직에 들어가서 계속 자문들을 시작을 했었죠.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자원이라든가 대응 지침이라든가 심지어 경험까지도 2월 달에 코로나19의 상황들에서는 전부 다 적절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실제 저희 교과서에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처음 보는 어떤 문제들을 맞이한 그런 느낌들이었어요. 2020년 3월 4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확진 환자의 75% 이상이 대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비상 대응 자문단을 필두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강화된 전수검사를 시작으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밤낮 없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제 의심 환자들에 대해서 그때는 한 분 한 분 굉장히 이제 강하게 검사도 하고 격리 조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저희가 의심 단계에서부터 바로 병원에 격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새벽에도 저희가 이제 스탠바이 했다가 집에서도 나가서 이제 격리 조치하고 역학 조사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요. 혼란의 상황 속에서 대구의 메디시티 협의회가 빛을 발했습니다. 메디시티 협의회와 비상대책팀은 24시간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의료전담 시스템이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은 대구형 환자 분류체계였습니다. 대구형 그 환자 입원 시스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 트리아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쟁 때 환자가 다량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즉시 지금 환자를 옮겨야 될 경우, 그 다음에 조금 스테이 해도 될 것 같은 환자들, 그 다음에 그 다음 위급한 환자들, 위중한 환자부터 병원으로 옮기는 시스템, 그거를 구축하는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분만에 임박이 했는데 열이 난다든지 신생아가 확진 환자가 생겼는데 전체가 감염돼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에 이제 보건과장님하고 대책 마련을 하자 해서 분만은 파티마가 맡겠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의심되거나 확진 환자에 대한 진료라든지 치료는 대구 동산병원에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참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상당히 이렇게 조정하고 그 병원들에서 병상 마련하고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상당 부분 오랜 기간 걸렸고요. 대구형 대응체계 성공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방어선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수많은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전선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거니까 민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다들 몇십 분씩 들어가서 일을 해줬고 이 대학병원 의료기관장들 정말 밤에 밤새면서 서로 통화하고 입원실 다 비워주면서 이런 것도 해줬습니다. 그러한 이제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 역할이 이제 가장 중요했다고 보고 있고 실제 외신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마 그 초기에 2월 19일에 군의관 간호장교 공중보건의 차출을 이제 바로 시행하려고 했고 20일에 건의를 해서 22일 토요일 아침 일찍
이제 공동보건의들이 대구시청으로 전부 다 전국에서 차출돼서 왔습니다. 이분들도 그 당시에는 사실 아무 정보가 없이 그냥 갑자기 대구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대구시청의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당황이 되잖아요. 바로 들어가서 이동검진도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바로 검체 채취를 해야 되니까 사실 준비가 안 돼서 상당히 초기에는 좀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 시장님 지금 방금 여러분 앞에 통화했는데 시장님도 미안해서 가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왜? 시민들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 자, 당장 오늘 그래도 투입될 사람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남아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13명이 손을 들어요. 13명 바로 투입했어요. 그래서 바로 검체 채취하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막아서 1시간 하루가 중요했거든. 그게 늦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됐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5일 딱 늦었으면 대한민국 미국과 똑같이 됐어요. 5일만 늦었으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부터 생활치료센터까지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선별 K방역의 중심이 된 대구형 대응 시스템은 외신의 주목을 받으며 글로벌 방역 모델로 자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은 승차 진료는 2월 23일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칠곡 경북대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의 승차 진료를 포함한 15개의 선별진료소, 공중보건의가 주축이 된 80개 팀의 이동검진으로 하루 최대 6,580건의 진단검사를 소화해내기도 했습니다. 환자 한 명의 검체를 채취하는데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음압 텐트를 설치를 하고 보호장구를 완전히 다 갖춰 입고 환자 한 명 채취하고 하고 나면 주변을 또 다 소독해야 됩니다. 다음에 오는 환자한테 전파가 되면 안 되니까 소독 약제에 의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또 해야 되고 바이러스가 그 장소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대략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실내에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환자 한 명 검체 채취하는데 심하면 2시간까지도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탄저병이 대규모 유행을 대비해서 운동장 같은 데서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대규모로 약을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회의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안을 들고 내일 바로 하자. 우리 지금 너무 급하다. 피검사자와 검사자가 차로 창문으로 분리가 되고 피검사자들끼리 차로 인해서 분리가 되고 접촉하는 면이 되게 좁아졌죠. 보호장구도 조금 간편해졌고 10명도 힘들었다가 우리 100명 이상. 위기 상황 속에서 발휘된 아이디어들은 세계 최초의 승차 검진을 넘어 생활치료센터를 탄생시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비대면 진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죠. 우리가 예견은 했지만 그 예견한 것보다 더 규모도 크게 또 더 빠른 속도로 이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 수가 2,000명을 넘어가면서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자택 대기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생겼고 또 이송해서 응급실에 가서 바로 사망하신 분이 발생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옵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병상이 없으면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면 된다 하는 그 선택권, 이 안도감이 가장 큰 어떤 편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두려운 현실을 감내해야 했던 경증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고 병상 부족의 문제도 점차 해결되었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입소 환자는 3,025명이었고 행정 지원 인력도 93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완치자가 늘어나면서 한 개 센터에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줄어들면 대구 인근의 생활치료센터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14개 센터를 전부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대규모 지역 확산을 차단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택에 대기 중이던 확진자들을 신속하게 입소시키지 못했다면 지역사회 전파와 의료진 붕괴 등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는 불안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함. 심리방역기관은 안식처가 되어 진심으로 환자를 위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2월 말에 환자들이 막 많이 늘어나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심해지고 이럴 당시에는 직접적인 지원, 즉 뭐 전화 상담이라든지 문자 발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상담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치료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했었고 다시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떤지를 좀 점검을 잘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두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그런 뭐 일들이라는 거에 대한 즉 나 혼자 이렇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겪고 있으니까 서로 손잡고 열심히 극복하자. 모두가 대구를 외면했던 순간 대구 시민들은 자발적 봉쇄로 하나 되어 대구를 지켰습니다. 동요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현황에 주목했고 철저한 개인 방역을 지켰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운동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온정, 시민 참여형 방역 릴레이로 힘을 보탰습니다. 내가 사는 곳, 우리가 살아갈 곳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부한 건수를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7만 8천 건 정도가 기부가 되었고요. 금액으로는 한 240억 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거의 저희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금을 기탁해 주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입금자 명에다가 대구 파이팅, 뭐 코로나19 극복, 뭐 대구 코로나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남겨주셨어요. 더 힘이 나죠, 아무래도. 유학생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국에 이제 잠시 방학이라서 돌아오려고 비행기표를 끊어놨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결항이 된 거죠. 결항이 돼서 이제 그 비행기 값을 돌려받았는데 대구에 코로나가 되게 많이 가고 시민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기부를 해서 대구 시민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저희 국민 모두가 염원을 하고 국민들 덕분에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아마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의사나 간호사들은 이제 격리에 들어가고 의료인이 막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같이 극복하자는 그런 다급한 마음에서 절박한 마음에서 그런 호소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은 전쟁이 나면 맨 앞장서 나가고 소방관들은 불이 나면 달려가듯이 의사들은 질병 상태가 오면 자기 안위를 돌보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선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의 마음이 똑같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이제 약 6천여 대, 7천여 명 정도의 저희 전국에 있는 이제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이 이제 현장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대구시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온 저희 구급대원분들
구급대원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분들 없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환자 이송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보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타시도에 만약에 저희 대구시하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면은 저가 1순위로 가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손자를 봤어야 될 상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망설여졌었습니다, 실제로. 이 딸내미가 간호사인데 참 아빠 손자 보는데 지장 없고 환자들이 다 그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하고 장갑을 껴서 모시고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딸이 괜찮다 하면 열심히 할게. 이래서 굉장히 힘을 냈고 내릴 때는 참 기사님이 이래 협조해 주는 바람에 너무너무 고맙다 하면 눈물을 흘리며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그때 좀 다들 힘든 상황이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일을 했을지를 잘 아니까 걸리고 나면 또 어떤 증상이 있고 얼마나 힘들지도 잘 아니까 좀 그랬어요. 좀 무섭다기보다는 걱정되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뭐 의료진이 감염됐다 이러면 아무래도 좀 저희가 부주의해서 걸렸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점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고되기도 했지만은 이제 치료 잘 받고 가시는 환자분들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저희한테도 또 일하는 데 많이 도움도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우리는 모두 코로나19를 이겨낼 영웅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대구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맞느냐 뭐 이런 두려움들도 많았었죠. 우리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대구가 아니고 딴 데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100일 넘게 아침 뭐 새벽같이 시청에 출근을 하고요. 처음에는 왜 대구냐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금 지나고 보니까 대구여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손님을 많이 모시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잘 갔으면 그게 제일 소원입니다. 마스크 벗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네.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다 같이 마스크 벗고 지낼 수 있는. 네.